11번 내용 한번 볼게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다. 그리고 12번째 항이 5이고 절대값 5번째 항과 13번째 절대값이 서로 같은 걸 만족을 시킬 때 24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한 거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그냥 D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 수열이든지 계속 감소를 하는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거랑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절대값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절대값 둘이 같다는 뜻은 첫 번째 가설, 5번째 항의 값과 13번째 항이 실제로 같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이 5번째 항과 13번째 항의 값이 서로 부호만 다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공차가 0이어야지 계속 같은 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5번째랑 13번째가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내용이랑 이 내용 이렇게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첫째 항 A라고 할게요. A 플러스 11D가 5라고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2항에서 좀 더 해주면 2A는 마이너스 16D, A는 마이너스 8D. 이거 2항에서 해주면 A 플러스 8D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9번째 항을 의미를 하는 거여서 9번째 항의 값이 0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24번째, 그러니까 24번째 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12번째에서 얼마나 더 갔는지, 뭐 9번째에서 얼마나 더 갔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24번째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12번째 있었죠? 12번째 항에서 12칸만큼 더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D만큼 더해주면 나올 거고 아까 12번째 항의 값이 문제에 나와 있죠? 5라고 돼 있고 이제 12D만 알아내면 됩니다. 그거는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누구랑? 얘랑 이 두 개를 연립을 시켜주면 3D만큼 늘어났을 때 그 값이 5구나. 그 말은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해줘서 12D라는 거는 20이구나. 그래서 답은 2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다. 여기서 바로 시작해야 될 게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다. 이거 설정해놓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안 그럼 부호 헷갈려가지고 계산 실수할까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식을 만들면 돼요. 첫째 항과 R에 대한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분수식부터 그냥 세팅을 쭉 해버릴 건데 A 플러스 AR이죠. 그 다음에 AR 제곱, AR 세제곱 해서 4가 나온다 라고 돼 있고 여기는 AR 곱하기 AR 세제곱 했을 때 1이다. 그러면 여기 분수식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공통인수 약분할 수 있으면 하려고. 여기 이렇게 약분 다 되죠? 결국 R제곱이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공비가 2라고 양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R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용 계속 볼게요. A제곱 곱하기 R의 4제곱 했을 때 1이니까 여기가 뭐겠어? 16이겠지. 그럼 A제곱이 16분의 1이 되므로 A는 양수인 4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마지막 계산 6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AR 5제곱, AR 6제곱 계산해주면 2 5제곱 되니까 여기가 4분의 1 곱하기 32죠. 32니까 8 그리고 여기가 64인데 약분해서 4, 1은 4, 4, 6이 24 그래서 답은 24, 5번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은 그 수열의 합,
SN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제일 앞에 공비가 양수이고 등비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하나의 식이 나와 있는데 이때 체크 잘해야 될 게 어디겠어? 7번째 S7에서 S4를 뺐다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7번째까지의 합에서 처음부터 4번째까지의 합을 그냥 빼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애들은 5번째, 6번째, 7번째 애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은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이게 남아있을 거고 밑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의 합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애들이 3개씩 더해져 있잖아요. 그 공통된 인수들이 있을 거야. 한번 보면 여기서 그 5번째 항을 만약에 첫 번째 항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아래 4제곱만큼 더 곱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A1에다 아래 4제곱 곱해주면 5번째가 나오고 또 2번째 항에다가 4칸을 더 가면 그러니까 4제곱을 더 곱해주면 A6이 나올 거고 A3에다가도 4제곱을 곱해주면 7번째 항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소린데 그럼 여기 또 통으로 약분이 되고 R의 4제곱이 9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어차피 R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R제곱은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뒤에 내용 이어서 볼게요. 구하라고 한 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구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 A7분의 A5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AR의 4제곱 나누기 AR의 6제곱이야. 약분해주면 R의 제곱분의 1이 돼. 근데 저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R제곱이 3분의 1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그거의 역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R의 제곱분의 1은 결국 3이 되므로 답은 3번이 나오게 되겠죠. 자, 14번에서 잘 봐야 될 거는 지금 시그마 주인공 문자가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시그마에서 주인공 문자가 누구인지. 지금 이 문제에서 주인공 문자는 여기 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K가 주인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머지 다른 문자들은 상수 취급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 계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따로따로 그러니까 분배를 해가지고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이 시그마가 복잡해지거나 그랬을 때 나열을 해가면서 규칙성을 보는 문제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난이도까지는 안 가고 그냥 기본적인 공식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제일 첫 번째 분리를 했을 때 AK제곱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거는 상수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이렇게 쭉 빼버리면 되고 뒤에 있는 것도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인데 10이라고 하는 거 상수 취급 앞으로 빼주고 뒤에 문자 적어주고 그게 120이래. 그럼 이 다음 단계에서 뭐를 하냐? 공식을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A 곱하기 해가지고 K제곱 우리가 제곱일 때 쓰던 공식이 있죠. 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니까 n, 그러니까 9번째, n 플러스 1, 그 2배하고 하나 더한 거,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고 뒤에는 10 곱하기 2분의 9, 10. 이거 공식 까먹었으면 점검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120. 그럼 나머지 계산 쭉 해주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15 곱하기 19를 하기가 귀찮으니까 좀 더 약분을 치면서 할게요.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해주면 되고, 여기 제가 계산한 과정들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공식을 이대로 쭉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내용들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최대한 약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여기서 요렇게 넘어갔을 때는 5로 다 나누기를 해줬어요. 나누기 5를 해주고, 여기 부분은 다 나누기 3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좌변, 우변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이쪽에서는 마지막으로 이항해가지고 A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값이 나왔습니다. 자, 15번 문제도 시그마기는 한데, 아까 14번 문제에 시그마도 있었거든요. 14번 시그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공식을 이제 기억하고 계산을 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15번에 지금 나와 있는 시그마 같은 경우는 단순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 있는 이 수학 개념 있죠. 이 개념을 잘 적용을 하는지 확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그마는 결국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정 수열이 있고 그거를 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그만큼의 합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시그마예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수열이라고 하는 건 숫자를 나열을 한 거고, 수열의 합 또한 결국 그 나열된 숫자들을 쭉 더해준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일이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뒤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르냐면 이 뒷부분 지금 진행된 게 약간 한 칸씩 달라진 게 눈에 보이고, 근데 AK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일단은 공식 적용이 단순하게 되는가라고 확인해 보시면 주인공 문자가 K죠. 그래서 지금 보면 KAK라고 하면 다 그 주인공 문자에 대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빼내거나 뭔가 분리하기에는 힘든 상태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1번 시그마, 2번 시그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하나씩 적어 볼게요. 자, 1번 시그마 처음부터 쭉 나열한다고 하면 A1, 2A2, 3A3, 4A4, 5A5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10A10까지 가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제일 첫 번째 시작을 어떻게? 1A2, 그 다음이 2A3, 그 다음이 3A4, 4A5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9A1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봐봐요. 멀리서 봤을 때 이게 36이고 얘가 7인데 위에서 아래쪽 식을 다 뺀다고 생각을 하면 1번에서 2번식을 뺀다고 생각하면 A1, A2, A3, A4, A10 이렇게 해서 뺐을 때 A1부터 A10까지 합이 딱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원하는 건 뭐다? 36에서 7 빼는 거였다. 그래서 답은 29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번 같은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수능 문제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 거의 90%죠. 자, 그러면 극한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또는 뭐 약간의 변형이 있을 때 내가 실수 안 하고 잘 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첫 번째, 0의 좌극한 구하라고 했어요. 0의 좌극한 왼쪽에서 다가 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의 우극한 1에서 오른쪽으로 다가 오는 거. 따라서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fx식을 구하는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극한이 나와 있는 거는 하나 무한대로 가고 있고 하나 특정 값으로 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최고 차수랑 최고 차항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두 번째 극한에서는 쉽게 말해서 인수 찾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지금 최고차수랑 최고차항의 개수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볼 건데, 여기 보면 분자의 x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분모의 fx가 있는데 얘네들 무한대로 쭉 보냈을 때 2로 수렴한다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위아래의 차수가 일단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랑 비교를 해줬을 때 2라는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ax제곱 어쪽으로 간다면 a분의 1이 2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a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봤을 때 fx가 2분의 1의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인수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x-1을. 그러면 쟤는 통으로 그냥 치환해서 표현해주면 더 보기가 편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x-1을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한다. 그러면 극한도 다 t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원래 x가 3만큼 가고 있었잖아. 자, 여기 옆에 x가 3만큼 가는데 그럼 x 빼기 1은 어디로 갈까요? 한 칸 줄여서 2로 다가가고 있겠죠. 따라서 t가 2로 다가갈 때, 수렴할 때 여기가 ft로 바뀌고 분모 같은 경우도 x-3을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 빼기 3, 빼기 3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자, 이게 원래 t였죠. 그럼 t에서 두 개만큼 더 빼주면 되잖아. t-2는 4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에다가 t에다 2를 집어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돼요. 이거는 0분의 0의 꼴이고 그 말은 f2가 0이기 때문에 f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알았을 때 fx 표현법 일단 최고차항 2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2도 알고 있고 나머지 하나를 모르죠. 이거를 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고 나머지 b를 어떻게 찾냐? 요거를 집어 넣으면 돼. 어디다가? 요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극한에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4라고 하는 내용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죠? 그러면 t-2 각각 약분 될 거고 2분의 1 2 플러스 b가 4가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b는 8이니까 b는 결국 6이 나올 거고 그럼 마지막 마무리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였어? f4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죠. f4는 2 그리고 10 이렇게 해가지고 답은 1번 10이 나오게 됩니다. 18번은 제가 문제를 편집하면서 뭔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봤을 때 요런 스타일에서 개념 설명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쉬워서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그러니까 이 연속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능 개념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 그리고 그 해당되는 딱 그 특정 파트들 물어본 게 있을 거예요. 뭐 2면 2에서 뭐 5면 5에서 그래서 거기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가지가 다 같아지면 거기에서 연속이라고 보고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 어디에서든 저 세 가지가 다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 1로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1에서의 극한값이랑 f1이랑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f1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풀면 되고 그럼 나머지 2항에서 정리하시면 되죠. 요거 이렇게 넘겨가지고 풀면 되잖아.
이 F1은 4니까 결국 F1은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9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겠어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fx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다항함수는 다 원래 연속이에요. 근데 4일 때 함수식이 바뀌잖아. 그러면 4에서 연속이 되게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써야 되는 개념이 뭐다? 좌극한, 우극한 그 함수값 같다고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은 4-a제곱이랑 같을 것이다. 누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4를 집어넣었을 때 요거가 같을 것이다. 그러면 4-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 a의 값은 2, 여기서 a의 값은 6이 될 것이므로 모든 상수 a 값의 곱은 결국 둘이 곱해서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은 여기 뒤에 내용 딱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순간변화율 모양에 대한 문제구나. 그래서 순간변화율 기본 모양이 뭐가 있었냐면 이 증분량 h가 0으로 갈 때 예를 들어서 F1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1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F'1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증분량인데 증분량이 같아야 돼. 어디가? 지금 여기 H 보이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개념 헷갈리시면 반드시 기본 개념부터 가가지고 왜 위에랑 아래의 그 증분량이 같아야 되는지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도 잘 보면 여기 H죠. 그러니까 저 노란색 H한테 맞춰줘야 되는데 아래쪽이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아래쪽이 H가 아니라 EH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내가 그냥 모양을 만들면 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쉽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뭐라고? F'3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다 다만 추가됐을 뿐이야. 뭐가? EH, 2가 곱해져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곱해져 있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F'3 곱하기 2분의 1을 너가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fx 나와 있으니까 F'x는 그냥 미분하면 나오죠. 그리고 F'3은 이렇게 해서 10이고 결국 여기다 절반 곱하는 거니까 답은 5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